시의 학습 목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스트림릿의 개념과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스트림릿으로 간단한 웹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셋째, AI를 활용한 간단한 보고서를 만들 수 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홍승우입니다. 오늘은 5차시 업무 자동화 시스템 구축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트림릿이라고 하는 도구를 활용해서 직접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이썬 기초만 알면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AI 워크플로우를 실제로 눈에 보이는 웹 앱 형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트림릿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림릿은 별도의 웹 개발 지식이 없어도 멋진 대화형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파이썬의 라이브러리입니다. 특징 4가지를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편함이 있습니다.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같은 웹 기술을 몰라도 순수 파이썬 코드만으로도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른 개발 속도와 코드를 수정하고 저장하면 바로 웹페이지가 즉시 수정되는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변경사항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매우 좋습니다. 대화용 위젯 같은 개발할 때 손이 많이 가는 기능들이 있는데요. 슬라이더, 버튼, 텍스트 입력, 파일 업로드 같은 다양한 입력 요소를 아주 간단하게 코드 한 줄로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클라우드와 AI 워크플로우에서 집중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이런 대화형 위젯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또한 만들다 보시면 결과 값들이나 입력 데이터들을 시각화해야 되는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에 특화되어 있는 판다스 그리고 플롯리 같은 개발 도구, 분석 도구와도 완벽하게 호환이 되므로 AI 엔지니어나 데이터 분석가들에게 많이 선호를 받고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위젯은 사용자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웹 브라우저에서 보이는 화면 요소 중에 하나를 위젯이라고 합니다. 버튼, 아니면 슬라이더, 체크박스 등들 다 모두 위젯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스트림릿의 공식 웹사이트입니다. streamlit.io를 통해서도 접속하실 수 있고, 특히 문서, 갤러리, 커뮤니티 등 다양한 메뉴에서 자료를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갤러리 메뉴에 들어가시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들었는지 예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2가지 스트림릿의 장점을 시각적으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결과값 나온 것을 터미널에서 실행한 모습입니다. 만약에 수치로만 되어 있는 값들을 차트로 변환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차트로 변환하더라도 파이썬의 결과값은 우선은 터미널에서 출력되기 때문에 왼쪽과 같은 텍스트로 출력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를 다른 사람한테 공유하거나 화면을 캡처하거나 파일로 넘기려고 해도 상당히 시각적으로 조금 불편한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오른쪽 같은 내용은 스트림릿으로 만든 모습입니다. 깔끔하게 웹페이지 형태로 보여주고 차트나 그래프를 조금 더 다양하게도 표시가 가능합니다. 링크만 공유할 수 있으면 다양한 브라우저에서도 또 볼 수 있으므로 혼자 보는 것뿐만 아니라 결과를 분석하고 공유를 통해서 같이 협력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제 사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설치하는 방법은 터미널에서 pip, Python 패키지 매니저인 pip를 통해서 스트림릿 명령어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pip install 스트림릿 명령어를 입력하시면 설치가 되고 왼쪽에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코드를 작성한 다음에 실행시키면 오른쪽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직관적인데요. 한 줄의 임포트를 통해서 스트림릿을 임포트한 다음에 타이틀, 그 버튼, 볼륨즈를 통해서 해당 기능들을 출력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볼륨즈가 나오고, 그 다음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마크다운이 나오며 타이틀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 입력하면 타이틀에 어울리는 폰트 사이즈와 폰트 굵기가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번째 예시는 앞서 잠깐 보신 차트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앞서 실습에서도 사용한 판다스 라이브러리, 그리고 숫자를 계산하고 관리하기 위해 효율적인 라이브러리인 넘피도 파이썬이기 때문에 쉽게 추가 가능합니다. 이런 라이브러리를 쉽게 갖다 쓴 다음에 여러 코드를 입력하고 나면은 사용자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만 오른쪽과 같이 차트로 보여줄 수 있는 반응형 차트도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존에 숫자로만 보여줬던 데이터들이 판다스를 통해서 읽혀지고 그 다음에 스트림밋을 통해서 차트로 보여줌으로써 더 시각화할 수 있는 능력을 파이썬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프레임즈라고 하는 특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든 데이터들을 보시면 이미지나 혹은 숫자, 그다음에 카테고리 아니면 프로그레스처럼 진행률을 보여줘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데이터 프레임즈 기능을 사용을 해서 화면에 보여줄 수 있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미지 같은 경우에 이미지의 프리뷰 기능을 추가해서 보여줄 수 있음으로써 상당히 편리하고 Enable Editing 기능을 통해서 데이터를 바로 수정도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어 처리를 기반으로 해서 LLM, 거대 언어 모델을 활용한 채팅 UI도 간단히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PI를 통해서 LLM 인퍼런스 API와 소통한다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채팅 UI를 그렇게 많지 않은 코드로 구현할 수 있게 하는 기능까지도 스트리밋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비전 관련해서도 이렇게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초반에 이미지를 업로드하거나 그다음에 이미지의 엣지 부분을 찾아서 디텍팅하는 기능을 구현한다고 했을 때도 보시는 것처럼 화면 구성이 필요한 것을 만들 수 있고 또 오픈CV라고 하는 유명한 이미지 프로세싱 라이브러리를 또 파이썬이기 때문에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와 관련된 결과도 위치별로 위치를 차등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래프를 보여줄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내포하고 있고 짧은 코드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개발자들도 직접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공개도 하고 저희는 또 직접 만들거나 만들어져 있는 컴포넌트를 사용도 할 수 있는 그런 컴포넌트들을 공유하는 페이지도 있습니다. 앞서 보시는 기능들에서 필요한 걸 못 찾았다면 이 컴포넌트 페이지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찾아갖고 활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시애틀 날씨 대시보드라든지 스탑, 피어 분석 대시보드라든지 AI 어시스턴트 등 다양한 활용 사례들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므로 이런 예시들을 보시면서 직접 어떤 아이디어를 접목할지 회사에서 필요한 어떤 기능들을 내가 만들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프로토타입, 즉 제품이나 서비스의 초기 버전들을 만들어서 아이디어를 빠르게 검증하기에 훌륭한 도구로 생각됩니다. 앞서 예시나 튜토리얼이나 나왔던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위젯들의 조합으로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버튼들을 우리가 필요한 대로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버튼이라든지 아니면 옵션을 선택하는 체크박스, 라디오, 셀렉트 박스, 멀티 셀렉트 등 다양한 기본 위젯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용을 해서 조합을 하면 저희가 원하는 프로토타입을 간편하게 만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코드는 오른쪽의 결과에 해당됩니다. 단순하게 버튼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나이를 선택할 수 있는 바라든지 그 다음에 선택한 결과를 바로 출력하는 기능들입니다. 텍스트 인풋이라든지 버튼 그리고 버튼을 눌렀을 때 메시지가 나오는 듯한 이 기능들은 이렇게 짧은 코드만으로도 오른쪽과 같은 반응형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실습에서 사용한 코드의 일부분인데요. 설정을 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타이틀을 정하고 마크다운으로 보여준 다음에 API 키를 앞선 차시에서 했던 것처럼 API 키를 입력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는 OpenAI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클라이언트를 생성하고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앞선 실습에서 했던 것처럼 이어서 구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 함수를 넘겨주게 되면은 화면과 같이 데이터 프레임 우리가 만든 데이터가 보여지게 되고 총 거래 건수라든지 매출도 그다음에 평균 거래액도 저희가 계산을 통해서 간단히 보여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만들어진 서머리 데이터를 가지고 클라이언트라고 되어 있는 오픈AI 클라이언트를 통해 쿼리를 보내면 비즈니스 데이터 분석 전문가로 롤을 정해진 쿼리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제공해 달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로 세 가지의 내용을 포함해서 응답을 주게 되겠는데요.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간단히 출력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실습 과정에 대한 실제 스트리밋 화면을 통해서 구현한 방법을 한 번씩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트리밋을 배포하는 과정을 진행할 건데요.
스트리밍 사이트는 보시는 주소와 같이 streamlib.io로 되어 있고 빠르게 빌드하고 데이터 쉐어할 수 있는 앱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시면 짧은 코드만으로 간단하게 바로 앱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프리 버전으로 GitHub 아이디를 사용해서 퍼블릭한 앱을 만드는 것과 프라이빗하고 프로페셔널한 앱을 만드는 방법인데 스노우플레이크사의 기능을 사용을 해야 되는 유료 버전이 있습니다. 무료 버전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앱을 한번 배포해 놓았는데요. 심플 챗봇 데모 1이라는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크리에이트 앱을 통해서 새로운 앱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만들게 되면 이렇게 본인만의 앱에 대한 화면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GitHub에 코드를 가져와서 보하는 과정이 있고 이미 템플릿으로 이미 구축되어 놓은 것들을 가져와서 수정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프라이빗, 비공개 앱들은 스노우플레이크의 기능들을 사용을 해서 제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템플릿을 한번 잠깐 볼까요? 템플릿으로 이렇게 차트를 보는 앱도 쉽게 준비되어 있고요. 데이터 앱으로서 데이터 시트를 보여주는 앱도 있고 저희가 주로 사용할 저희의 예시도 여기에서 조금 더 개선된 챗봇 데모 앱입니다. 그 다음에 문서를 가지고 물어보는 앱도 있고 그 다음에 티켓, 그 다음에 트래커, 그 다음에 비어있는 앱도 샘플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조금 더 쉽게 챗봇에서 조금 더 예시가 더 들어간 제가 만들어 놓은 코드를 가지고 한번 배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플로이를 위해서 링크를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슬라이드에서 공유해 드린 GitHub URL을 한 줄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용 GitHub URL을 이렇게 복사 붙여 놓으면 다음과 같이 앱 URL과 도메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름은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니 편리하게 변경해 주시고 URL 주소를 한번 분석해서 보면 GitHub를 누가 만들었는지 GitHub 리포에서 누가 만들었는지를 보고 심플 챗봇 데모 1 스트리밋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리포지토리에 파일로 들어가서 메인 브랜치에 스트리밋 앱이라고 하는 파일을 갖고 온 다음에 우리는 배포를 하겠다라고 하는 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구성으로 해주셔야 본인들이 만든 것도 됩니다. 해당 코드를 배포하기 전에 코드의 내용을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주소대로 github.com 그 다음에 리포지토리 이름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저도 제너레이트 된 것처럼 수정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포크를 눌러서 본인의 것으로 포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내용을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목을 바꿔보는 것을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포크를 했다는 가정하에 똑같이 본인의 것들도 이렇게 본인의 계정의 아이콘이 나올 거고요. 본인의 똑같은 이름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streamlib app.py 파일로 들어가서 여기서 간단하게 edit this 파일을 눌러준 다음에 학교생활 비서 챗봇 서비스 버전 2라고 이름을 바꿔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제목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런 기초 메시지나 안 그러면 사용자 입력 그리고 안녕하세요 라든지 모델을 바꾼다든지 등의 프로그램 수정도 가능하니 코드를 보시고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커밋을 하면 수정된 내용을 얘기해주고 세이브를 눌러서 커밋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타이틀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해당 내용이 URL로 추가된 것을 가지고 앱을 배포해 보면 버전 2의 앱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과정이 좀 시간이 걸립니다. 스트리밍에서 코드를 갖고 와야 되고 그 코드를 실행하기 위한 환경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 과정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서비스 버전 2라는 것이 보이고 코드에 명시된 것처럼 오픈AI 키를 입력받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자 생성된 오픈AI 키를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URL에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채팅이 시작되고 대학교에서 논문을 검색하기 위한 추천 사이트는 어디인가요? 라고 검색하면 이제 이미 오픈AI가 알고 있는 사이트들을 물어보고 그런 다음에 답변을 받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사이트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시스템 프롬프트는 없지만 우리가 원하는 챗봇을 배포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다시 앱 매니저로 들어가면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드에서 해당 리포지토리에서 코드를 갖고 오고 머신이 준비되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클로닝 한 다음에 코드를 갖고 오고 그다음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과정. 지금은 50개의 패키지를 설치했고 그다음에 파이썬을 모든 게 설치됐기 때문에 스트리밋이 실행되는 과정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콘솔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포에 혹시 이슈가 생긴다면 해당 창을 확인해 가면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친구들한테나 아니면 동료나 지인들한테 공유해 주기 위해서는 쉐어 버튼을 눌러서 초대나 그리고 이런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도 공유가 가능하니 많이 만들고 공유함으로써 정보를 가치를 더 올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임베드 할 수 있는 코드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하게 아까 저희가 GitHub 링크를 했던 것처럼 다시 누르면 우리가 코드를 등록했던 GitHub 링크로 가게 되겠습니다. 이제는 이어서 워크프로우가 들어가 있는 챗봇 앱을 배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포 방법은 똑같고 관련 데이터들을 어떻게 저희가 입력하는지에 대한 실습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데이터들은 sales 언더바 데이터 CSV 파일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리뷰로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고 실제 내용은 이렇게 콤마로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들입니다. 이 내용을 다운로드 받아서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에서 해당 파일을 업로드해서 업무에 사용하는 것처럼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app.py 스트리밍 및 프로그램 URL을 준비해 놓고 streamlit.io 사이트에 들어간 다음에 디플로이를 프리 버전으로 하고 새로운 앱을 크리에이트하고 GitHub URL 형식으로 바꾼 다음에 해당 URL을 추가하고 디플로이를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코드를 스트리밍에서 클로닝하고 환경을 머신을 준비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머신을 준비하고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고 보시는 것처럼 워크플로우 스트리밋 앱이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AI 키를 입력을 해주고 나면 파일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이 나옵니다. 파일 업로드는 앞서 준비한 것처럼 다운로드 받은 sales 언더바 데이터를 이렇게 연결해 주어서 업로드가 될 수 있도록 해주고 상품 매출 분석해줘 라고 메시지를 입력하게 되면 오픈AI를 데이터를 보내고 쿼리를 같이 보낸 다음에 응답이 아래와 같이 나오도록 되겠습니다. 잘 분석된 것을 볼 수 있고 이렇게 주된 매출액과 매출이 낮은 것 그 다음에 인사이트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통계적인 수치로만 정량적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이렇게 AI랑 챗 GTP를 통해서 이렇게 인사이트까지도 얻을 수 있는 챗봇으로 우리가 실험을 할 수 있겠습니다. 코드를 보면서 한 번씩 자세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을 지정을 해 주었고요. 처음에 타이틀을 입력을 하고 라이트를 통해서 상세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작성해 두었습니다. 키 입력 부분을 표시를 하였고 파일 업로드하는 부분 코드를 통해서 우리가 파일 업로드할 수 있는 UI를 추가됐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업로드가 된 다음에는 해당 내용이 그러니까 세일즈에 대한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가 데이터 프레임으로 연결되고 데이터 프레임이 화면에 보이도록 되는 구조가 되도록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API 키를 다운로드 입력을 받고 난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생성이 되고 대화 상태 초기화라든지 기존 메시지를 렌더링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펑션 콜링으로 우리가 이미 사전에 정의한 isSalesAnalysis라고 하는 함수가 호출되도록 하는 펑션을 정의해 놓았고 이렇게 사용자가 요구하는지 판단을 하고 요구할 경우에 해당 함수 isSalesAnalysis라고 하는 함수가 호출되도록 하는 것을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텐드를 판단해서 해당 결과가 true일 경우에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하도록 되어 있고 intend 함수의 결과 값들이 sales instant가 함수가 맞다면 이 값을 true로 해서 이 해당된 워크플로우가 실행되도록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사용자의 채팅으로
일반적인 채팅을 할 때에는 워크플로우가 진행되지 않고 우리가 의도한 상품 매출 분석이라는 요청을 했을 때 해당 워크플로우가 진행되기 위해서 이런 구조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서 코드에서 설명한 대로 워크플로우가 시작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조건으로 CS 파일 없을 때에는 실행할 수 없도록 메시지를 하고 CS 파일 있을 경우에는 시스템 메시지를 통해서 분석가라는 걸 명시하고 분석 결과에 대한 요청을 답하라고 명시를 합니다. 정확하게 수행했다는 단계들도 표시하도록 해서 어떤 워크플로우를 진행했는지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프리뷰 로우와 그 다음에 데이터로 가지고 해당 내용이 분석되어 있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너무 긴 데이터를 넣으면은 해당 부분이 분석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정을 통해서 응답은 어널리시스 스트림으로 들어와서 해당 내용이 메시지에 추가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밑에 부분은 일반 대화에 대한 응답을 처리하는 분기입니다. 이상으로 다시 스트림에 대한 결과를 보았고 노트북의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 메시지에 해당되는 거죠. 노트북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했을 때 브랜드별로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노트북 브랜드마다 다를 수 있음을 설명하는 것으로 일반 채팅 응답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를 좀 더 바꾸고 입력 데이터를 변경하여서 본인들 업무에 더 적합한 자동화 도구도 직접 만들어 보시는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